어른의 말 공부. 사이토 다카시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위로나 조언을 건넬 때 간결하면서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 모임에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쉽게 미움을 받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바로 말 습관 때문이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말 습관이다. 특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는 말하는 이의 품격을 드러내고 관계의 내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척도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의 존재감은 더욱 커진다. 말은 말하는 이의 인품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기에 나이가 들수록 격을 높이는 말 공부가 필요하다. 수백만 독자들의 인생 멘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어른의 말 공부에서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분별력, 적절한 상황에서 말하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판단력,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전달력 등 어른이라면 꼭 가져야 할 말의 내공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또한 본문에서는 호감을 주는 말투와 미움을 받는 말투를 구체적인 예시로 비교해 자신의 평소 말 습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했다. 직장과 가정에서 자꾸 관계가 꼬인다면 자신의 말 습관을 차분히 돌아볼 때다. 품격 있는 말 습관의 핵심을 담은 이 책을 통해 관계의 깊이를 만들고 소통의 지혜를 더하는 단단한 대화 내공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에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잘 몰라요 라는 식의 불친절한 대답은 하지 말자. 예를 들어, 요즘 추천할 만한 식당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하고 쌀쌀맞게 대답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리 없다. 무엇이든 좋으니 구체적으로 대답하자.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대방의 물음에 고급 식당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A 가게가 생각나네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혹은 미식가인 상대방에게 대중 음식점밖에 모를 때라도 대중적인 맛이라서 별로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B 가게를 추천하고 싶어요 하고 대답하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는 더 단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어디로 유학을 갈지 조언을 구했다.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요즘 유학 정보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지라도 그런 대답으로 대화를 끝낸다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고 만다. 상대방은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하고 대답하며 당신에 대한 신뢰도 반감될 것이다. 이럴 때 예를 들면 말이죠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보자. 그러면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다. C대학 입시는 이렇고 그에 비해 D대학, E대학의 입시는 이런 것 같네요. 지역성도 있지요. 서부와 동부를 비교하면 서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시의 일이지만 말이에요. 상대방도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웃으며 이야기를 끝내는 고도의 기술. 어떻게 전달하든 거절은 거절이니 상대방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급적 이야기를 웃으면서 밝게 끝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네. 하지만 주최자인 A에게 땡땡이라는 메시지만은 전달해 주겠나?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땡땡의 내용이 재미있으면 상대방이 웃음을 터뜨리며 하하하 알겠어 잊지 않고 꼭 전해주지 라며
이야기를 유쾌하게 마칠 수 있다. 거절의 부정적인 인상이 상쇄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농담을 던지려면 늘 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 거절을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꽤 고도의 기술이다. 농담하는 센스는 개인차가 크다. 웃음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웃음의 신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웃음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관계의 흔들림은 어디까지나 성실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최선이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음으로 대화를 끝내는 기술이 대단하다 싶었던 사람은 아리요시 히로이키였다. 그는 싫은 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한 후에 스스로 크게 웃는다. 그의 웃음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풀어준다. 웃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조심해야 할 것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마무리 방식이다. 그런 예는 언론에서 질문을 받은 연예인이나 정치가 등의 유명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째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말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내치거나 거절하는 것, 즉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경우다. 이렇게 대처하면 기자나 상대방도 기분이 상한다. 자, 그럼 다른 건에 대해 묻도록 하죠. 라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니 이야기가 기분 좋게 끝나지 않는다. 관계의 흔들림을 성실함으로 극복하는 유형의 사람은 유명인의 화법을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가 많아서 지금 이야기하면 사실과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이 분명해진 시점에 다시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 자체에는 새로운 정보나 내용이 없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거절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다. 성장의 절대값이 아니라 변화율을 살펴라. 상대방의 변화율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것이다.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전달하고 오늘은 잘 해냈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번 주에는 이것만 고쳐보자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변화율을 보는 방법이다. 프로야구에서는 종종 명선수가 반드시 명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천재적인 선수가 감독이 되면 왜 이 선수는 나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불만이 앞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 어째서 연습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현역 시절의 나처럼 연습해봐 라며 강압적인 지도를 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강요해 본들 선수들은 저마다 재능도 개성도 다르다. 자신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수들과 균열이 커지면서 명감독이 아니라는 결론만 나버린다. 명선수가 명감독이 된 예도 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에서 단 한 사람, 3번의 3관왕을 달성한 오치아이 히로미스 선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천재적인 타격 센스를 지니고 있으면서 감독으로서는 누구나 자신처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지도에 임했다. 선수의 현 상태는 어떤가? 그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스타일이었다. 오치아이 감독은 합숙 훈련 중에 선수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다. 그는 가만히 지켜보면 대개의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분명 선수들의 변화율을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확한 지도와 적재적소의 기용이 가능한 걸출한 감독이 된 것이다. 리더는 팀원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단계별로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일단 지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만을 고수하는 상사는 직원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율을 본다는 것은 상대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일이다.
수학으로 치자면 미분에 해당된다. 미분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변화율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진척 상황이 딱히 눈에 띄지 않아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으면, 전번보다 이번이 더 나으면 좋은 평가를 해준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네. 일주일 만에 상당히 발전했는걸 하며 작은 변화에도 진취적인 격려를 해준다. 그러면 누구나 놀랄 만큼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다. 좋은 평가와 칭찬이 정신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가급적 다른 사람이나 절대치와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변화율만을 바라보자. 선택지를 준비해 상대의 시간을 절약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의뢰 방법의 핵심 중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의뢰하기를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금전적인 조건이나 시간, 기한, 이것을 변경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한 후 조건을 제시하며 의뢰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1시간이요? 좋습니다. 2시간이요? 검토해 볼게요. 반나절은 어렵습니다. 하고 즉시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담이 줄어든다.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늘리자.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조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어려우실까요? 라는 식이다. 협상 이론에 베트나라는 용어가 있다. 이 말은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로 상대방이 제안한 것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뜻이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베트나를 의식한 의뢰다. 예상 외의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법. 이야기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 이야기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는 정보 부족 때문이다. 정보가 없거나 적은 상태로 대화에 참여하면 빈손으로 와서 실효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가게 된다. 그럴 바에야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모이는 건 시기상조라며 깔끔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우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각자 아이디어를 내자. 이렇게 제안하고 사흘 후에 보기로 하는 등 날짜를 정한 후 5분 만에 해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식으로 모두가 정보를 모은 후에 짜낸 아이디어를 메일로 공유해두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훨씬 알찬 대화가 가능하다. 이야기가 막히는 또 다른 원인은 예상 외의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다음을 기약하고 해산해도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는다.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억지로 결론을 내도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 실행이란 예상한 범주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예상 외의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예상 외의 일을 예상 범위 내의 일로 바꾸어야 한다. 예상 외의 상황은 대개 3가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A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 B 상황에서는 이렇게, C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대응책을 준비해 둘 수 있다. 이것이 예상 외의 일을 예상 범위 내의 일로 바꾸는 것이다. 애당초 A 상황에만 사로잡혀 B, C 상황에 대한 준비가 막연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막히는 것이다. B, C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정하면 논점이 어긋나거나 대립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외의 일을 제거하면 팀워크도 좋아진다. 이런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클레임에는 이렇게 대처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어째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냐면서 당사자를 탓할 일도 줄어든다. 어떤 순간에도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최근에는 MC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MC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능력을 끌어내는 일을 중시한다. 그 결과로 대화나 활동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퍼실리테이터나 MC는 화자가 5명이 있으면 골고루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반드시 묻는다. 5명이 있으면 4명은 신이 나서 떠드는데 한 사람만 가만히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나 MC 역할은 조용히 있는 사람을 이끄는 데 있다.
모두 골고루 말하게 하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와 결과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맞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라며 받아주고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는 상대에게 동조하면서 자신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가로채는 행동이다. 텔레비전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도 그런 센 캐릭터가 있다. 생방송에서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면 조용한 타입의 출연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방송에서는 그런 센 캐릭터가 살아남기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유형은 모두 멀리하기 마련이며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남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자신의 화제로 가져가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상대에게 이야기를 패스한다. 그런 리액션이 보통의 대화에서는 가장 좋다. 성격이 좀 센 것도 캐릭터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개성은 있는 편이 좋지만 남들이 멀리한다면 소용없다. 실제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떠드는 장면이 적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A가 아무 말도 안 했구나 하고 자연스레 A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넘긴다. A도 이야기를 하면서 B가 많이 말을 못했네 하고 이야기에 바통을 건넨다. 그렇게 잘 연결되면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가 따뜻하고 즐거워진다. 일본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아라시가 그렇다. 5명의 멤버가 골고루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높은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인터뷰에는 저 멤버만 아무 말이 없네 싶은 장면이 없다. 전원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를 배분한다. 축구로 치면 공이 잘 패스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나를 내세우며 홀로 떠드는 사람이 없다. 아라시는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오래 사랑받았다. 좋은 팀워크는 보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질책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1960년대에는 질책이 교육과 지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부드러운 교육과 지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감정적으로 질책하지 마라. 비난이나 인격적인 공격은 하지 말라는 조건이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접어들자 혼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울컥해서 말이 거칠어질 만한 순간이라도 절대 혼내지 않는 것, 온화하게 코칭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언, 칭찬 등 말의 기술을 공부한다. 짓누르지 말고 키우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는 교육학자이므로 혼내지 않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늘 다각도로 고민한다. 그중 하나가 혼내지 않고 알려주는 방법이다. 테니스 코치였던 티모시 골웨이 저서 이너게임에서 힌트를 얻었다. 실제 승부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마음속 갈등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실제 경기를 관장하는 자아 2와 그런 소중한 자아 2를 언제나 매도하는 자아 1이다. 바보같이 왜 실수한 거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하고 질책하는 자아 1을 침묵하게 하고 자아 2가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었다. 단, 이렇게 쳤어야 하는데 라는 반성이나 잘했어 등의 칭찬으로는 자아 1의 방해를 막을 수 없다.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점에서 자아 1과 공통된 기반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아 1을 침묵하게 하려면 지금의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테니스 교실에 코치를 하던 때에 이를 실천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가령 학생이 아무리 서브를 연습해도 좀처럼 코트에 인이 되지 않고 아웃만 계속되는 경우 절대로 왜 자꾸 아웃이 되는 거야? 라고 혼내지 않는다. 그저 서브가 아웃된 거리를 알려주기만 한다. 3m 아웃이야. 지금 건 0.5m 아웃 하고 말이다. 이렇게만 해도 학생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아웃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브가 보란듯이 인이 되었다.
거리를 알면 자신의 움직임과 결과의 감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3m 아웃, 이렇게 움직이면 0.5m 아웃이라는 것을 알면 나머지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업무를 하며 계속 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움직임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혼을 내봐야 효과는 미미하다. 상사가 거울이 되어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낫다. 팀원이 자신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관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알려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다.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해 말을 해보자.